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이 인터뷰는 무려 2019년 일본의 초대형 공룡그룹 SBI의 요시타카 키타오의 인터뷰 중 실제 발언입니다. 2019년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저 도박이자 곧 사라질 한때의 유행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강제적 폐지를 언급할 정도였죠. 조롱과 냉소 속에서 SBI 회장의 예언은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일본의 은행 80%가 이미 XRP 도입을 마쳤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 믿기 힘든 현실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무려 257조 원을 움직이는 금융거인 SBI 그룹의 회장 요시타카 키타오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저하던 순간 그는 움직였습니다. 미국 SEC의 소송으로 리플이 사면 초과에 몰렸을 때 거대한 규제의 벽 앞에서도 키타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리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 시스템 한가운데 XRP 기반 대출 서비스와 머니탭을 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일본 전체 금융 인프라의 재편 그리고 국경 없는 송금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이주 노동자 송금 시장에서 XRP의 존재감은 이미 막강합니다. 빠르고 저렴한 거래 속도,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금융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BI는 리플랩스의 8% 지분을 확보하며 확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금융의 거물들이 XRP에 베팅을 할까요? 이제 답은 단순해집니다. 미래를 읽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57조 원을 움직이는 금융 거인의 성견지명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하락이 흔들리는 개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트초입니다. 연이은 비트코인의 조정에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플도 예외는 아니죠. 힘드시죠? 손절해야 하나, 코인은 나와 맞지 않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코인의 시세는 올릴 수 없지만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보답이라도 할 겸 제가 최근에 하락으로 좀 줄긴 했지만 4천만 원에서 지금의 33억까지 저희 투자금을 불릴 수 있었던 전략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하락은 바로 대형 거래소 바이비트의 해킹 이슈로 인해서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철의 합의라는 대형 호재로 시장이 반전하던 찰나에 다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암호화폐의 리스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콜드 월렛에서 웜 월렛으로 거래소 보유 물량을 옮기다가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로치기 당한 안일한 거래소의 대처였죠. 그렇다면 리플 자체의 리스크일까요? 더욱이 아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리플 관련 호재라고 부르기에도 너무나 큰 그 이상의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XRP ETF, 국가적 준비 자산, SEC 소송 종료, 은행 자산으로서의 사용, 그리고 트럼프의 대놓고 밀어주기까지 생각 자체도 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SEC의 소송에 빌빌대며 2017년 고점 근처로도 가지도 못하던 XRP, 그냥 단순한 호재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이끌 수 있는 발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떠는 지금, 저는 지금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락이나 지지부진한 박스권 진입 시 개미들은 패닉에 빠져 어렵게 모은 물량들을 던지기 바쁩니다. 코인 시장이 언뜻 보면 다들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개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코인에 투자하고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특히 더 그렇고요. 기관과 세력은 공포를 기회로 삼죠.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다 흡수하며 어마어마하게 모아갑니다. 이것은 투자 시장이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더 등락폭이 크죠. 세력과 기관들은 절대로 비싸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에 퍼드를 퍼뜨리거나 작은 사건을 과장의 큰 이슈로 만들어버리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패닉 심리를 조성합니다. 대상승장 직전에
이번에 나타나는 큰 하락은 항상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언제나 대상승의 시작은 시장의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어 왔습니다. 이때도요, 이때도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흐름도 순식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바뀌곤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는 시점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XRP의 하락이 자체적 리스크 때문이 아니고 그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2023년 4월 지지부진하던 XRP의 반전의 흐름과 상승 추세를 포착하고 첫 진입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단가 672원에 약 6,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저만의 지표를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보유 수량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 대비 30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죠. 그리고 1월 XRP가 신고가를 갱신한 시점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해 보유 물량의 70%, 약 47억 원 상당의 XRP를 정리했습니다. 역시나 제 판단이 맞았고요. 이건 단순한 이익 실현이 아닌 리플의 수량을 늘리기 위한 저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살피다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XRP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해 3억 원 가량을 더 투입했고요. 어차피 리플로 이미 충분한 익절금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지표의 시그널과 제 관점이 일치한다면 더 과감하게 분할 매수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이전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개의 코인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익 중이던 코인들을 모두 정리하고 제가 애정하는 코인들 몇 개만 남겨둔 채 리플 매집에 모든 투자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저희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관점 공유는 해드릴 예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혼자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급등각 보이거나 좋은 타점 구간 나오면 늘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XRP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매집했다면서 왜 평단이 예전 평단이 아니냐? 맞습니다. 672원에 진입했던 초기 평단은 지금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투자에 있어서 평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평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뜨는 저평가 손익 퍼센트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자본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큰 시드가 큰 익절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00만원으로 나는 20억을 벌었다 하면 이 말은 누가 봐도 거짓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 보이는 보유 수량, 개수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투자를 하면서 코인의 목표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XRP의 목표가를 80달러로 봅니다. 이것 또한 보수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XRP가 80달러가 되었을 때 내가 XRP를 몇 개 가지고 있냐? 그때까지 몇 개를 모을 것이냐? 바로 그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에 진입을 했다면 이 2천만원으로 전략적 매수 매도를 통해서 목표가가 오기 전에 개수를 최대한 늘려놔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들어갔을 때 1200만원대였어요. 그때 비트코인을 2개 샀습니다. 그 후 21년 불장이 왔고 계속해서 부분 매도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의 7개까지 모았습니다. 추가 투입금은 없었고 2개로 시작한 비트코인이 지금은 7.7개가 되었죠. 평단이 1200만원에서 7400만원이 된 게 아쉬운 일인가요? 저는 비트가 이번 사이클에 2억 5천만원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10개를 모을 예정입니다. 2억 5천이라는 목표가를 설정 후 저는 그때까지 10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처음부터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2,400만원은 약 25억 원이 되겠죠. 그때 비트코인을 80% 매도하고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면 다음 반감기 사이클까지 매집을 시작할 거예요. 다음 목표는 비트코인만으로 평가 금액 50억입니다. 코인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단에 집착하면 절대 하락과 상승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리플 물량 매집에 집중하며 매수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 구독자 여러분은 리플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리플이 망한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아무 이유 없이 리플을 본인 공식 발표 계정에 올리고 언급할까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이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 극악의 난이도에서도 꾸준히 수익 올리고 계시고요. 공부방에는 제 관점 공유하고 각종 시황과 긴급 뉴스를 올려드리니까 공부방 들어오실 분들은 제목력 더보기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구독자 인증이 있으니 꼭 소통방 번호 10번 입력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매매에 도움될 수 있게 제가 매수매도 코인 개수 들리기 전략을 사용할 때 필수로 사용하는 지표도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세요. 늘 성공적인 매매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공부방 입장에는 입장 비용이나 포개비 일절 없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여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의 리플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호재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리플 XRP를 4년 넘게 괴롭혀온 SEC입니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20년 12월로 돌아가 봅시다.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을 때 리플 가격은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졌죠. 그러나 2024년 8월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업계 전체가 숨죽여 바라본 순간 하지만 SEC는 독사처럼 물러서지 않고 항소로 반격했죠. 그리고 트럼프의 등판. 이 한 수가 게임의 룰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25년 2월 10일 트럼프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XRP CEO 갈링하우스에게 당신을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 앉히고 싶다. 즉 나의 팀이 되어달라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SEC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리플은 트럼프 취임식에 무려 2,500만 달러 상당의 XRP로 후원했습니다. 24년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리플은 페어쉐이크를 통해 기부했고 트럼프가 받은 암호화폐 기부 목록에도 XRP가 버젓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원으로 볼 게 아닙니다. 트럼프와 리플이 손잡고 짜는 거대한 금융 전략의 시작인 거죠. 트럼프가 움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오르내리는 뉴스는 리플이 단순히 호재가 있다, 올라갈 것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XRP는 미국 금융 패권의 핵심 무기가 될 준비를 끝냈습니다. 트럼프와 리플의 관계,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죠.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으로 얽혀 있는데요.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러티까지 트럼프와 직접 회동하며 이들의 야심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쓰겠다. 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리플 측과 최소 3차례 이상의 비밀 회동이 진행됐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엔 바로 ISO 20022가 있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금융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ISO 20022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재편할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결제 표준입니다. 리플은 이 표준 개발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고 이미 전 세계 금융망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5년 7월 미국 연준의 페드와이어 시스템에 리플렛이 탑재됩니다. 11월에는 글로벌 결제망의 중심축인 스위프트 시스템에 리플넷이 공식 통합되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XRP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 은행 간의 해외 송금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터무니없이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1초 만에 송금 완료. 수수료는 거의 무료입니다. 이 정도 혁신이라면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같은 글로벌 송금 업계의 빅3도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 세계 송금 시장에 강자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채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공급 쇼크가 오는 거죠. XRP의 실질적 유틸리티가 폭발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치솟겠죠. 하지만 시장에 풀린 물량은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리플이 보유한 40%의 에스크로 물량은 시장 안정화 용도일 뿐 폭발적인 수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ISO 20022까지 가동된다면 상황은 급변할 것입니다. 50달러는 기본이고요. 100달러? 이건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제 말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XRP를 중심으로 재편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XRP가 왜 진짜 게임 체인저인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상승 스토리가 아닙니다. 금융 역사의 대전환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서 살펴본 트럼프
트럼프와 리플의 전략적 공조가 미국의 금융시장을 두드리고 있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의 진짜 숨은 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SBI 홀딩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본 금융계의 거물이죠. 이들이 최근 주주들에게 XRP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형 소식이 단순한 호재로 치부될일까요? 이건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XRP가 일본 금융 시스템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증거죠. SBI와 리플의 전략적 동맹, 그 시작과 확장,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볼까요? 2016년 5월 SBI는 리플과 손잡고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했습니다. 지분 비율은 SBI 60, 리플 40%.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닌 전략적 동맹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 SBI는 주주들에게 XRP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아시나요? 현재 일본 은행의 80% 이상이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전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머니탭입니다. SBI가 2018년에 출시한 이 앱은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일본의 주요 대형 은행들과 완벽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스미모토 미츠이 같은 일본 금융계의 거물들이 참여하며 이 앱을 통해 XRP 기반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SBI의 CEO 히타오 요시타카의 한마디가 떠오르죠. 2019년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일본 모든 은행이 리플의 XRP를 사용할 것. 이 말은 실제 2019년에 히타오 요시타카가 인터뷰 중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25년 그 예언은 현실이 됐고 SBI라는 일본의 대형 그룹을 이끄는 회장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BI의 영향력 뒤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있죠. SBI 홀딩스, 이들이 쥐고 있는 XRP의 8.7%의 지분, 그리고 이 흐름에 투자한 또 하나의 거대한 이름,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에드먼드 드 로스차일드 펀드입니다.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감 다들 아시죠?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만든 금융 엘리트 집안이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입니다. 이 펀드의 공식 보고서에도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SBI를 통해 XRP에 간접적으로 투자했고 그로 인해 SIB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거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글로벌 금융의 거대 자본이 XRP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그리고 이 흐름은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주요 송금 기업들이 리플렛을 도입하며 결제 시스템 혁신을 이끌고 있고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파트너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리플은 이미 12년 이상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해 왔습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들어오면서 XRP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트럼프의 전략적 지원, 일본 금융계의 전폭적인 협력, 거기에 더불어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 전 세계로 확장되는 리플의 인프라. 여러분, 우리는 공포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리플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고 지금 세상은 이미 XRP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한 송금 솔루션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전통 금융의 거대한 자본 그리고 기술 혁신의 흐름이 맞물리며 리플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가치 이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자금 흐름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XRP 리플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비트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공부방 입장이나 지표 요청은 영상 제목옆 더보기 혹은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제공하는 지표나 소통방 입장은 차트일보 채널 구독이 확인되어야만 제공됩니다. 구독자 인증은 링크 통해서 소통방 번호, 코드 입력에 꼭 10번 써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타코인 문의도 저희 소통방 활짝 열려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거나 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